다음에 11.1313 그림을 볼 건데 첫 번째 그림은 아까 우리 그렸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점 P에서의 속도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? 점 P에서의 속도는 궤적의 접선 방향이다는 건 알고 있죠? 이제 그건 미분까지 들어왔을 때 얘기고 이제 앞에서 그걸 보였잖아요.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11.12 할 때는 P P'이 여기까지 와서 완전히 거의 비슷해졌을 때를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? 그거 이제 속도 구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제는 가속도 얘기를 하는 그림을 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또 헷갈리나? P 저는 더블 프라임이라고 합시다. 그러면 덜 헷갈리게. P 프라임은 이미 여기에 갖다 붙었어요. 앞에서 그릴 때 이미 다 얘기 끝났고 걔는 그냥 없는 셈 쳐요. 이제 새거 다른 점이에요. 1, 2에서 하던 거. 걔도 뭐 위치니까 속도는 있겠죠. 이렇게 맞아요? 이해돼요 여기?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놨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 그래프 평면은 뭐에 대한 그래프냐면 위치에 대한 평면이에요. 근데 제가 여기다 그린 거는 뭐예요? 벡터잖아요. 벡터란다. 속도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위치 평면에다 속도를 그리면 안 되거든요. 왜냐하면 위치 평면은 뭐만 나타내야 돼요? 위치를 그리라고 있는 게 위치 평면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우라고 여기다가 속도를 그려놓긴 했는데 원래대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? 속도 벡터를 위치 평면에 그리는 거는 조금 원래대로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거지.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. 그게 원래는 화장실에서 쓰라고 있는 거잖아.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편하잖아. 그거 아무 데나 다 놓고 쓰죠. 막 침대도 놓고 식탁 위에도 놓고. 그렇죠?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. 두루마리 휴지를 쓰는 화장실에는 그럼 식탁 위에는 두루마리 휴지를 원래 올리는 게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 편하라고 올려놨을 뿐이에요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.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아는 외국 애들도 다 그냥 그런 휴지 쓰던데. 뭐 어쨌든 그러면 이제 누가 물어볼 거예요. 야 그럼 이거 벡터 속도는 그럼 어디다 그리란 말이야? 라고 화를 낼 수 있죠. 낼 수 있잖아요. 여기다 그려야 나는 여기다 그리는 게 편한데 그럼 원래는 뭘 어쩌란 말이야? 라고 하는 게 옆에 있는 그림인데 이게 책이 좀 그렇긴 한데 X 여기에다 점 찍혔잖아요. 어깨에다가 그림 11-13 보면은 오른쪽 위에 그림이 축이 달라요. 보면 축이 XY가 아니죠. 맞아요? 근데 여기에 찍혀 있는데 얘가 뭐냐면은 원래는 DT분의 DX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찍는 것보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 찍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. 얘가 이거랑 같은 뜻이잖아요. 맞죠? 시간에 대해 미분하라는 게 위에 점 찍는 거잖아.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이해가 잘 될 거예요. 왜냐하면 앞에서 P 프라임이라는 걸 이미 신나게 써먹었기 때문에 여기에다 또 X 프라임이라고 쓰면은 P 프라임이랑 뭔가 관련이 있을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서 그냥 위에 점 찍는 걸로 대신을 할게요. 그러면 얘는 이제 순전히 뭐에 대한 속도? 속도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가 된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 보실 때 얘랑 축이 다르다는 거를 이해를 하고 들여다봐야 돼요. 그림을. 아까 그 휴지 얘기 다시 돌아가면은 식탁에다가 두루마리 휴지를 놓는 거는 에티켓상 안 된다더라. 그러면은 두루마리 휴지는 어디다가 놔야 되는 거야? 새로 그려졌죠. 여기 화장실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다 쓰는 거래. 라고 해줬어요. 그러면 이 그래프상에, 이 평면상에는 우리가 뭘 그려야 될까요? 속도를 그려야겠죠. 그렇죠? 근데 그 속도를 어떻게 그리냐면은
이게 우리가 얘기한 속도잖아요. 그 속도 벡터를 여기다가 그대로 가져오는데 어떻게 하냐? 다 원점에다가 시작점을 끌어다 붙여요. 그래도 된다고 했죠. 왜? 프리 벡터니까. 그러면 이 V를 여기다가 그대로 그려서 붙이고 붙일 수 있겠죠? 조금 뭐 그림 생긴 게 달라지긴 했지만 이해는 해줍시다. 그 다음에 P 더블 프라임일 때 있던 V 더블 프라임도 그대로 옮겨서 붙여줘요.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죠. 아, 속도 평면 위에 그려놨어요. 만약에 이 점을 따라 움직이는 애의 모든 순간순간 속도, 결국엔 뭐예요? 순간적인 기울기잖아요. 그 기울기들을 이 그래프 위에 다시 뿌려 놓는다면은 책에 나오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할까?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. 그러면 얘는 아까 궤적이었는데 얘는 뭐가 되냐면은 속도 벡터의 속도 벡터가 나타내는 그 변화량, 속도 벡터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. 속도 변화라고 하지 말고 그냥 속도라고 합시다. 그래서 여기 그림을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첫 번째, 여기서는 위치에 대한 거였고 우리가 위치에서 궤적을 나타냈고 그 궤적의 접선인 방향으로 속도들이 나타난다라는 것까지는 배웠어요. 그러면 그 속도들을 어떻게 다시 표현을 해야 되냐? 왜냐하면 가속도를 구해야 되거든요. 여기서 이 짓거리 또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번에는 속도에 대한 평면을 그려줄게. 그러면 이 점 P가 움직였을 때 각각의 속도들이 있잖아요. 그 속도 벡터들을 다 끌어다 와가지고 원점에다가 작용점을 다 모아주면은 속도 벡터의 끝점, 화살표 끝이 가르치는 뭔가가 나오겠죠. 걔네들을 모아는 게 속도예요. 그러면 이 그래프는 무슨 뜻이냐면은 얘가 궤적은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때의 속도는 처음에는 뭐 x가 많이 크고 y가 좀 작았다가 갈수록 y가 증가하는 식이 됐어 라는 거죠. 시간에 따른 변화는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어요, 없어요? 그건 없어요. 시간에 따라 그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시간에 대해서 다 합쳐서 그려놓은 거예요. 그럼 이해됐어요? 요 두 그림.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변하는 게 뭐예요? 델타 V가 되겠죠. 여기서 아까 우리 델타 R 구한 거랑 똑같이 그 짓거리를 여기서 다시 해주는 거예요. 그럼 이 그래프에서 지금 아까 여기가 P 더블 프라임이고 여기가 P였는데 P 더블 프라임이 또 P에 한없이 붙어요. 델타 T가 작아지면서. 그러면 뭐가 돼요? 이 그래프에서 순간 기울기가 나오고 걔는 뭐가 된다? 가속도가 된다라는 거죠. 그게 11.4a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뭐 별거 없었죠. 그래프로는 막 설명을 하긴 했는데 결국에 얘를 구하는 거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. 저기 11.12에서 내내 얘기를 했는데 걔를 그림으로 나타낸다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다시 설명을 한 거예요. 그렇게 됐고 몇 분 했냐? 8분밖에 안 했으니까 그 다음 거 좀 더 진행을 할게요. (11.4b에서) 다루는 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래 뭐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고 시간에 대해 괜히 지웠네. 속도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은 가속도라는 건 알았어요. 그쵸?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면 뭐 여기에 대한 시간 미분을 하면 뭐가 될까? 궁금해할 수 있죠.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. 그거예요. 근데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. 뭐 구태여 이거를 증명하는 게 여기 수업에서 다룰 일이 아니니까. 이렇게 스칼라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을 텐데 걔가 벡터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.
라는 거예요. 이거 맞아요? 혹시 뭐 안 배웠거나 뭐 본인이 잘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?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게 그냥 일종의 분수로 생각을 하세요. 분수라고 하면은 이거 말 돼요? 말 되죠?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R이 아니라 V라는 벡터도 기본적으로는 똑같겠죠? 그렇죠. 두 속도 벡터끼리 더하는 거를 시간 미분을 해주면 뭐가 돼요? 각각의 가속도를 더한 거랑 같다. 이건 그렇게 되는 거죠. 뭐 그거는 별로 그냥 그렇다 하는 건데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. 분필 떨어지면 안 돼. 혹시 이런 거 배웠어요? FG가 그냥 스칼라 값이에요. 그냥 스칼라일 때 걔네끼리 곱한 거 미분해주면 뭐가 되는지 혹시 배웠어요? 안 배웠어요? 미분 자체를 안 배웠어요 혹시? 배우긴 배웠을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알고 있을 거거든요. 맞아요? 그렇죠? 근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. 원래는 이 순서로 써야 돼요. 뭐가 달라요? F랑 얘 미분한 거 순서가 뒤집혔잖아요. 서로 곱해주는 거. 근데 우리가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는 스칼라끼리 곱하는 거는 서로 순서 뒤집어도 같아요? 뭐 248이나 428, 9구단 똑같잖아요. 반대 방향으로. 그래서 여러분들 9구단 외울 때 위에 반절은 안 외워도 되잖아. 뭐 결국엔 외우겠지만.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죠. 그거는 스칼라 곱이라는 게 서로 순서가 뒤집혀도 둘이 곱하는 애가 순서가 뒤집혀도 결과는 같기 때문이에요. 근데 벡터끼리 만약에 두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. 위에 줄 그어주면 벡터라고 했죠. 근데 벡터끼리 곱하는 거는 어떻게 곱해요? 뭐 혹시 배웠으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. 내적, 외적이 있어요. 아마 내적은 이미 좀 어느 정도 들어봤을 텐데 이게 왜 내적, 외적이냐면은 이 벡터의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각각 서로 곱해주는 매트릭스 행렬을 짰을 때 그중에 가운데 안에 있는 애만 곱하는 게 내적이고요.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애들 갖고 하는 게 외적이라 그런 건데 뭐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는 아직은 없을 거예요. 하여튼 그래서 이름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내적은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은 기호를 이렇게 쓰기로 돼 있어요. 점으로. 점을 찍어서 곱셈을 표현해줘요. 벡터끼리. 숫자끼리도 이렇게 곱셈해줘요. 점 찍어서 곱셈이라고 표현해주죠.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식으로 곱셈 표현할 때 어떻게 해줘요? X자로 이게 곱하기 기호잖아요. 그래서 벡터끼리는 얘랑 달라요. 이거랑 이거랑. 혹시 이거 계산하는 거는 안 배웠어요? 외적, 내적 계산하는 법? 아마 배우기는 했을 텐데 그 우리 수업에서 지금 이거 자체를 막 제가 설명할 상황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혹시 본인이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집에 가가지고 내적, 외적 한번 찾아보세요.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계산한다만 알고 있어도 이제 뒤에서 수업하는데 따라가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. 근데 아예 모르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니까 본인이 혹시라도 봤을 때 잘 모르겠는데 하면 찾아보세요. 그래서 벡터끼리 곱을 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큰 틀은 똑같아요. 얘를 미분을 해주면은 앞에 미분하고 시간에 대해 미분해봐야 벡터는 미분해봐야 벡터잖아요. 시간에 대해 미분해봐야.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적 기호가 그대로 살아서 나와줘야 돼요.
그 다음에 아까 뭐가 진짜라고 했어요? 앞에 거 미분해 준 거,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해 준 거를 곱하는 순서가 뒤집히면 안 된다고 했죠. F, G 순서는 똑같아야 돼요.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누가 또 질문할 수 있겠죠. 아니 그럼 얘랑 얘는 순서는 상관없냐? 더하기잖아요. 더하기는 순서 상관없잖아요. 빼기가 아니니까. 그래서 얘는 이거를 뒤집는 건 상관없는데 F랑 G를 뒤집는 거는 쓰면 안 돼요. FG 순서가 여기 있으면은 FG 순서대로 써주셔야 돼요. 여러분들이 아마 뭐 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1학년 때 그냥 미분 쉽게 하려다 보니까 그때는 이거 순서를 신경 안 썼는데 얘를 왜 신경을 써주냐면은 외적에 대해서 쓸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이 내적이랑 외적 혹시 배운 사람들,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데 이거랑 얘랑 서로 결과가 달라요. 어떤 식으로 달라요? 마이너스가 붙거든요. 부호가 바뀌어요. 그러니까 내적은 사실 상관없어요. 내적은 이렇게 쓰나 뭐 뒤집으나 상관없어요. 왜냐하면 내적끼리는 서로 순서가 바뀌어도 얘랑 얘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가 같아요. 근데 외적은 둘이 다르거든요.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.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하는 거랑 이걸 뒤집는 거랑 서로 결과가 달라지죠.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동력학에서 외적 자주 쓰긴 하는데 그 외적에 대해서는 미분을 해주면 서로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된다라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. 뭐 그런 얘기들이 14.4b에 나와 있고요. 뭐 그 뒤에는 다음 시간에 좀 하면 되나? 뭐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11.4d는 사실 상대 운동 얘기거든요. 근데 상대 운동 우리 저번에 했잖아요. 저번 시간에. 그거를 상대 운동을 1차원에서만 있던 운동을 3차원이나 그 이상 차원으로 확장을 한 건데 기본 식은 똑같기 때문에 뭐 구태여 이거를 제가 따로 더 설명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럼 다음 시간에는 11.4에서 오늘 배운 거 조금 다시 한번 정리 살짝 하고 그 다음에 11.5단원 나갈게요. 다음 시간에. 그 다음에 숙제는 다음 시간 월요일 날부터 일주일 뒤까지 숙제가 열려 있을 거니까 그동안 한번 숙제 문제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해보시고 혹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숙제 풀어보다가 이거 8문제긴 한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니면 뭐 좀 그럴 수 있잖아요. 일주일 동안 풀기는 조금 애매하고 2주일 주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전체적으로 들면은 제출 기한은 제가 일괄로 다 조정은 한번 할게요. 근데 우선은 일주일 한번 드려보고 그동안 해서 되는지 마는지는 좀 보자는 거죠. 예.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. 뭐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. 예. 저기 비대면한 학생들은 저기 출석 다시 쌓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저거